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런 폭탄들을 터뜨렸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나에 대해서 개인적이고도 소심한 의견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느끼셨겠지만 증시에 중요한 굉장히 폭망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항상 그곳에는 어떤 종류의 힌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그러한 힌트들은 숫자라는 형식으로 우리들한테 의미를 주었고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는 항상 숫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숫자엔 항상 힌트가 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럼프도 항상 시한폭탄을 빵빵 터뜨리지만 그 시한폭탄 안에 시한이라는 기한이라는 숫자를 항상 명시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에 녹여서 또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형성했다가 실망을 하는 과정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폭탄은 9월 1일 날 시작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은 바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유예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이고요. 그와 그 사이에 이것들을 연결하고 해석하게 해줄 수 있는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8월 21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무언가 말을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월달 FOMC는 9월 18일 날 발생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해석하는 사람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숫자, 일정들을 조합해서 기대감을 만들고 그랬다가 실망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힌트와 관련된 일정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이 조금 멈췄다라고 공백기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려고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멈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8월 22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두 개의 폭탄을 던져 놓았죠. 관세 폭탄 뻥! 무역과 관련돼서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 뻥! 자, 파월, 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거니? 그러니까 트럼프도 기다리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파월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관세 폭탄이 더 크게 터졌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뿐더러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개방해 놓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준다면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문제는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만일에 진짜로 트럼프의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파월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9월 1일 날 굳이 중국한테 관세를 뻥 하고 터뜨릴까요? 유예를 시키겠죠. 또 그럼 그에 대한 화답으로 파월은 9월 18일 날 열린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런 모습일 것 같고 만일에 파월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미 연준은 무역 분쟁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다면 또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고 정말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9월 1일 날 유예를 할지를 두고 시장은 정말 9월 1일까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에 무엇을 반영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의 영향력이 너무 상실된 것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거고
진짜로 무역 분쟁이 정말 막장으로 나가게 되나 이에 대한 부분도 되게 염려가 클 것 같아요. 사실 대본을 쓰면서 베스트 시나리오 말고 이런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는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는 기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락장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과거 하락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맞느냐를 두고 약간 이제 증시 바닥론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금융위기 때 08년도 때가 PBR 기준으로 0.8배 정도, 지금이 0.79배 정도 됩니다. 뭐 국가부도 사태는 아닌데 거의 지수는 국가부도 사태예요. 물론 개인적인 계좌들도 거의 다 부도가 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한다거나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현금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실익이 있는 지수 레벨인 것인가. 일단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외국인 순매수 측면에서 본다면 연초 이후로 외국인이 한 5.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뭐 액티브 자금처럼 나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아 또는 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신흥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담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포함된 거여서 이런 패시브 자금 성격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외적인 충격이나 폭탄들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후루룩 나가거든요. 왜냐면 그 목표로 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만일에 시나리오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9월달 FOMC라던가 뭔가 시장이 바라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외국계 자금이 또 물밀듯이 한 번 더 빠져나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나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역시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지만 챙겨두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시장이 정말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별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이 빠졌잖아요. 뭔가 물타기를 하면서 그 탈출구를 우리가 엑싯을 전략을 세울 때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다 손절매를 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면 현금을 조금 보유하는 거는 한 가지 방도가 될 수 있겠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싼 종목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틀어서 매수를 하자라는 여러 가지 뭐 증권사 의견들이 많은데 거의 헛소리죠. 아니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현금 비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들 주식 100% 들고 있지?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나는 코멘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지금 현재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아픔이 많은 지금이지만 또 지나가게 되면 꽃이 핀다고 횡설수설이네요. 주식망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